자, 여러분,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기저 가능해랑 그리고 극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예시를 통해서, 우리 어떤 선형계획 문제, LP 문제의 가능해 영역의 각 극점에서 기저 변수랑 비기저 변수의 관계가 또 어떻게 표현되고, 또 한 극점에서 다른 극점으로 이동할 때 그 이제 기저 변수랑 비기저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기저해라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 말고 지난번 그 토픽에서도 사실 기저해 얘기를 했는데요. 기저해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 이거예요. 기저 가능해랑 기저 비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저해가 다 기저 가능해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저해 중에 기저 가능해, 영어로 Basic Feasible Solution, BFS라고 그냥 약어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기저 가능해, BFS라는 거는 가능해 영역에 포함되는 기저해다. 그거고, 기저 비가능해는 뭐 당연히 반대로 기저해이기는 한데, 가능해 영역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기저해를 기저 비가능해라고 한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기저 가능해, BFS는 그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해 영역의 극점에서 형성이 되는 기저해예요. 그래서 기저해 중에 가능해인 기저 가능해가 우리 그 그래프로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가능해 영역에 사실 꼭지점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 4-1이 얘기하는 건 어떤 가능해 영역에서 극점이 익스트림 포인트라고 했었고 그 지난 토픽에서 이 극점의 정의가 뭔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랑 기저 가능해는 이제 같은 거다. 동등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극점을 보다 직관적인 용어로 그냥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극점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이 꼭지점을 좀 수학적으로 좀 더 있어 보이게 정의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 꼭지점은 코너 포인트니까 기저 가능의 BFS를 코너 포인트 피저블 솔루션이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꼭지점 가능해. 그럼 CPF 솔루션이죠. 근데 저는 그 꼭지점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극점이라는 말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이제 심화 이론 같은 걸 공부할 때 더 익숙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극점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직관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극점과 기저 가능해가 진짜 이제 동등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요런 이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LP 문제의 그 제약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원형 그대로 주어진 거죠. 부등식 형태로. 그래서 2x1 플러스 x2가 10 이하이고 x1이 3 이하인, 그리고 x1, x2는 둘 다 이제 비음인 요런 이제 제약식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규형으로 바꾸려면은 2x1 플러스 x2에다가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비음이고 하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여유 변수를 첨가를 해야 되는 거죠. x3라는 여유 변수를 첨가한 다음에 이 부등호를 등호로 좀 바꿔주고 밑에 거는 x1이 3 이하라는 건데 이것도 부등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여유 변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등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변수들은 다 비음 조건을 갖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규형으로 만들었으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 또 우리한테 익숙한 그 행렬형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 AX는 B 형태라는 말이고, 근데 A랑 X랑 B가 뭔고 하니 A는 이제 이거를 뽑아오면 되는 거죠. 2, 0, 1, 0, 1, 0, 0, 1. 그리고 X는 뭐 이거 X1, X2, X3, X4고, 그리고 B는 그냥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렬 벡터 형태로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요거랑 요 정규형 이 제약식이랑 그림이랑 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 주어진 제약식에 형성되는 가능의 영역이랑 그 제약식의 경계선상에서 변수값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일단 이렇게 늘 그렇듯이 회색으로 칠한 요 영역이 가능의 영역인데 볼게요. 일단 가능의 영역을 살펴보려면 요걸로 보는 게 좋겠죠. 2차원이니까 일단 요건데 2x1 플러스 x2가 10 이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영역은 이제 요 직선보다 이쪽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x1이 3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는 요 직선보다 이 안쪽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x1, x2가 0 이상이니까 이거보다 위에, 그리고 이거보다 오른쪽. 그래서 요런 가능의 영역이 형성이 된다 라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 알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에서 기존까지 그림이랑 다르게 하나씩 더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요렇게 표시한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는 요 직선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요 직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직선 여기까지 이제 더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뭐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직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직선. 그리고 요거는 요 직선, 요거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요거랑 살펴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기 변수가 4개인데 근데 이제 2차원 지금 그래프니까 변수 x1, x2 값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등식을 잘 보면은 이 직선에서 x3랑 x4가 0이 되는 그런 직선이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면은 여기 이 등식에서 우리가 요거 x3가 들어있잖아요. x3가. 근데 x3를 요거를 0으로 놔두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 등식이 2x1 플러스 x2 2는 10 요런 등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요런 이제 등식이라는 거는 결국 x1, x2가 들어있는 등식이니까 그냥 2차원 평면상에 그냥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직선이 이 평면에서 뭐 어떤 직선이고 하니 요겁니다. 요거라서 그러니까 요 등식에서 x가 0이면은 그냥 이 직선이구나. 그 말인즉슨 이 직선상에 있는 이 점들은 에서는 다 x3가 0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x3는 0인 직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등식 보면은 두 번째 등식 요겁니다. 요것도 딱 보면은 이제 눈치챘겠지만 요거를 봤을 때 x4에다가 우리가 0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요 등식 자체가 x1은 3이 되잖아요. x1은 3. x1은 3이라는 등식은 뭐냐면은 그냥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요쪽이 이제 x1축이고 이쪽이 x2축이니까요.
요 직선인데, 아,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는 지금 x4는 0인 그런 직선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x4는 0이라고 달아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직선이 x2는 0 직선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 축이 x2 축인데 이 축으로 그냥 0인 점들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x2는 0인 직선이고 이 직선은 반대로 x1, 요 축이 이제 x1 축이니까 요 값이 이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아 x1은 0인 그런 이제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이제 그림을 보고 아 각 어떤 내가 이렇게 이름표 달아놓은 이 직선들은 다들 어떤 변수 하나는 다 0인 그런 직선이다라는 거를 그림을 보고 잘 이해를 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은 일단 극점 1번 지금 여기 3,4에 지금 요게 3,4라서 3,4점이거든요. 걔를 극점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기정 가능해가 형성되는지 살펴보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극점이랑 기저 가능해랑 이제 동등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진짜로 이 극점이라는 게 어떤 기저 가능해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극점에서는 x3이랑 x4가 둘 다 0이래. 그런가요? 그쵸. 왜냐면 이 직선이 x는 3이 0인 직선이고 이 직선은 지금 x4가 0인 직선인데 그 두 직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1번이니까 1번 극점에서는 x3이랑 x4가 둘 다 0이다 라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해인데 어떤 연립 선형 방정식의 해인데 연립 선형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 아무튼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연립 선형 방정식의 어떤 해인데 그 중에서 어떤 변수들을 0으로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런 애들을 비기저 변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번 극점 같은 경우에는 x3이랑 x4가 둘 다 0이니까 그래서 이 비기저 변수로 x3, x4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비기저 변수 아닌 변수들이 기저 변수니까 기저 변수는 x1, x2 이 4개의 변수 중에 총 4개의 변수가 있는데 4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 0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2개는 이제 비기저 변수인 거고 기저 변수는 비기저 변수가 아닌 애들인 거고 이 부분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 할 수 있죠. 우리 요거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의 관계식 요거 우리 앞에서 유도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내가 또 써보겠습니다. xb는 b 인버스 b 플러스 b 인버스 n 마이너스 xn 요거다. 자, 그럼 요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한번 다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b 인버스랑 b랑 b 인버스 n 이제 이런 것들 다 써보자면은 사실 여기다가 자료에다가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저 변수를 x1, x2로 잡았으니까 그걸로부터 기저 행렬은 원래 행렬 A에서 기저 변수에 해당되는 열들만 모아 놓은 거니까 여기가 x1열, x2열, x3열, x4열에 x4에 해당되는 그런 열들이잖아요. 얘 가져오고 그리고 얘 가져오면 그러면은 이제 기저 행렬 B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기저 행렬은 요거에 해당되는 애들이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 기저 행렬 구했으니까 요걸로부터 기저 역행렬도 구할 수가 있죠. 기저 역행렬은 제가 뭐 직접 계산을 안 할게요. 그냥 줄리아로 계산해도 되고 뭐 AD 마이너스 BC 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DA-B-C 이런 이제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저 역행률을 구하면은 0, 1, 1-2고 그리고 그럼 기저 역행률 구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식에서 알고 싶은 게 요거랑 이제 요거니까 그래서 B 인버스 B를 해보면은 이제 0, 1, 1-2에다가 B가 이거잖아요. 13이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3, 10에 마이너스 이렇게 4 요렇게 되죠. B 인버스 B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인버스 N은 이제 B 인버스 여기 있고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N이라는 비기저행렬이 단위 행렬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B 인버스 N은 그냥 요거랑 이제 똑같다 이거죠. 0, 1, 1-2.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등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써보면은 저기 뭐야 xb 기저 변수가 지금 x1, x2니까 x1, x2 좌변에 써주고 그리고 b 인버스 b는 우리 여기서 구했죠. 3, 4, 9 b 인버스 n은 여기서 구했네. 0, 1, 0-2 그 다음에 비기저 변수 벡터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비기저 변수 벡터는 x3, x4였고 그리고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4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요거를 조금 더 한번 풀어서 써주면은 이게 이제 잠깐만 있어봐. 내가 뭐 계산 하나를 뭐 잘못했나 본데요. B 인버스 N 요거가 1인데 잘못 썼네. 요거랑 그냥 똑같이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1이다.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0, 1에 마이너스 x3 그리고 요거에다 요거 곱한 거 1-2에 마이너스 x4 요거죠. 요거. 이게 바로 극점 1에서의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의 수학적 관계다. 요 극점 여기에서의.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우리가 이제 더 약간 익숙한 연립 선형 연립 방정식, 연립 선형 방정식 형태로 쓰면은 x1은 3, 이거는 0이고 마이너스 x4고 x2는 이제 4 그리고 마이너스 x3 그리고 플러스 2x4 사실 요런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 선형 방정식인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더 익숙하게 써보면은 좌변에다가 모든 변수를 다 옮기고 우변엔 상수만 있게 해가지고 x1 플러스 x4는 3이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 거는 x2 플러스 x3 빼기 2x4는 4다 이거예요. 요런 이제 연립 선형 방정식이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원래 주어져 있는 연립 선형 방정식 요거를 어떤 기본 핵연산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준 거랑 똑같아요. 무슨 기본 핵연산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 연립 방정식 여기에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잠깐만 제가 요거 자료를 조금 바꿨는데 여기다 그걸 안 했네. 요것도 해주고 그리고 R1이랑 R2랑 바꿔치기도 해줘야 돼요. 이거랑 R1, R2 교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첫 번째 행이 R1이고 두 번째 행이 R2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R1에다가 R1 빼기 2R2를 넣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그러니까 두 번째 행 R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R1에 더한 거를 새로운 R1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은 이거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4,
마이너스 3 6이니까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은 이게 그냥 없어지고 얘랑 얘는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9 얘가 여기 생기고, 여기 우변은 4가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런 놈이 지금 사실 여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따 할 거지만 R1이랑 R2로 우리가 자리를 이 위아래를 자리를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는 그냥 이제 위로 자리를 옮기는. 자, 요런 식의 이제 기본 원래 주어진 그 AX는 B에다가 요런 식의 이제 기본 행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준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기본 행연산이라는 거는 사실 그 기본 행연산 하는 행렬의 앞에다가 기본 행렬을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 경우에는 우리 사실 인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기저 역행렬을 앞에다 곱해준 거예요. 그 기저 역행렬이 지금 0, 1, 1, 2라서 요런 기본 행연산에 해당되는 그런 연산 작업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 요 기저 역행렬이 기본 행렬이 된 건데, 요거를 원래 이제 문제를 나타내는 요 부분이 이제 A고 요 부분이 B잖아. 그런 A랑 B를 붙여서 확장 행렬을 만든 거에다가 앞에다가 B 인버스를 곱해준 거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B 인버스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해 놨었죠. 0, 1, 1, 2 하고 A라는 게 A, B 여기 있네요. 2, 1, 1, 0, 1, 0, 0, 1 그리고 1을 뒤에 붙여서 요거를 해줘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다시 쓰겠습니다. 0, 1, 1, 2 2, 1, 1, 0, 1, 0, 0, 1, 10, 3 요거를 파란색으로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써보면은 0, 1 해서 1이고 0, 1 해서 0이고 0 곱하기 1, 1 곱하기 또 0이고 0 곱하기 0, 1 곱하기 1 해서 1이고 0 곱하기 0, 1 곱하기 해서 3이고, 그리고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에서는 0이고 1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0이니까 1이고, 세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2에 1, 0 요거 한 거니까 1이고 1 마이너스 2, 0, 1 하면은 마이너스 2고, 여기 10 마이너스 6이니까 4다.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보니까 요거다 이거야.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이제 AX는 B 형태로 쓴다고 해봐요. 근데 원래 B랑 다르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모으면은 1, 0, 1, 0, 0, 1, 0, 1, 1, 마이너스 2, 3, 4잖아. 1, 0, 0, 1, 0, 1, 1, 마이너스 2, 3, 4다 이거야. 근데 이거랑 똑같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잘 보니까 우리 저기 그 기저 행렬 구한 다음에 그거의 역행렬을 앞에다가 곱해준 거랑 사실 똑같구나. 이게 어떤 기본 행연산 하는 게. 그래서 극점 1에서의 그런 어떤 기저 가능해가 형성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저 가능해가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보면은, 자, 요거를 보면은 지금 기저 변수가 xb고 비기저 변수가 xn인데, 비기저 변수라는 애들은 다 0값을 갖는 애들이니까 여기에다가 다 0 넣으면은 x1, x2, x3, x4 이렇게 하고, x1이 지금 3이고 그래서 3, x2는 4고 나머지 x3, x4는 0인
이런 기저해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서 이제 기저 변수랑 비기저 변수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이기도 하고 요거랑 똑같은 게 또 요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극점 1에서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극점 1에서 극점 2로 옮겨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극점 1에서 여기 있는 극점을 2라고 할게요. 극점 2는 x1이 0이고 x2가 10인 그런 극점입니다. 자, 근데 요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 선을 따라서 요 선을 따라서 2번으로 쭉 이동한 거니까 이거는 잘 보면은 요 선이 해당되는 게 x3은 0인 그런 이제 선분이다 이거예요. 이 선분은. 그러니까 요 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면은 x3은 0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x4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점은 x3, x4가 둘 다 0인, x3은 0이고 x4는 0인 그런 점이었는데 이 점을 벗어나서 여기로 이제 가는데, 근데 이 선분을 따라 움직이면 x3은 계속 0으로 유지가 돼. 근데 요 점을 벗어났으니까 지금 x4가 0인 선, 그게 이거잖아요. x4가 0인 선이 이건데 여기를 이제 이쪽으로 벗어나는 거니까 x4가 뭐 늘거나 줄거나 할 거예요. 근데 x4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x4가 지금 0보다 다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정규형 IP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그 범위가 다 비음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x4가 0보다 이제 작아지게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런 실행 가능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움직이거나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가능해 영역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x4가 여기서 이 극점이 일로 갈 때 x4가 변화한다는 거는 x4는 0에서 증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x4가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x4를 이제 증가는 시킬 건데 몇 가지 증가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구한 식을 보면은 구한 식이 이제 요거예요. 요거였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제 x3을 유지한 채 x4가 3보다 커지면은 x1이 음수가 돼서 비가능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등식에서 x1, x2, 3, 4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보기 좋게 한번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x1은 3 플러스 0에 마이너스 x4고 x2는 4 마이너스 x3 플러스 2x4 인 그런 연립선형 방정식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지금 x3은 0을 유지한 채 그 말인즉슨 여기에다가 0을 그냥 넣어버리고 그러면은 우변에 보면 x4밖에 안 남아요. x4밖에 안 남는데 x4를 우리가 증가시킬 거예요. 0에서부터. 근데 만약에 x4가 지금 뭐 x4가 에다가 2를 넣는다고 해봐요. 0에서 2까지 증가시켜갔다. 그럼 3 빼기 2 돼서 x1이 1이 되고 4 플러스 2x4 여기에서는 2는 4 그래서 4 플러스 4가 돼서 x2는 8이 되겠죠. x4에다 내가 2를 넣으면 자 그러면은 지금 2 넣는 건 괜찮아. 그럼 3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3 넣으면은, 그러면은 좌변 x1이 이제 0이 되고요. 여기에다 3 넣으면은, 이거는 3이 6해서, 이게 x2가 10이 되죠. 자, 지금 x1이 0, x4에다가 3 넣으면은 x1이 0 되고, x2는 뭐 10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x4에다가
이제 3보다 더 큰 거를 넣는다, 4를 넣는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게 3 빼기 4가 돼서 요게 마이너스 1이 돼 버려요.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요건 어차피 양수에다가 어떤 양수 곱하기 양수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오케이야, 오케이. 뭐가 되든 어쨌든 양수야. 근데 4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음수가 돼가지고 변수가 음수가 되면은 우리 그 가능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비음 조건을 만족을 안 하니까. 아, 그거, 그래가지고, 요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 저기, X4는 이제 3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X4에다가 이제 3보다 더 큰 걸 넣어버리면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X1이라는 애가 가능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로 이동한다는 거는 사실 x3은 0을 유지한 채 x4를 3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3까지. 그럼 여기에 이제 딱 도착을 하게 되고, 만약에 x4를 3보다 더 이제 보내버린다? 그 말인즉슨 여기보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실행 그 가능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극점 2에 한번 도달했을 때 상황을 살펴보면, 극점 2에 도달함과 동시에 x1은 0이 되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3 넣으면은 이 x1이 3 빼기 3 돼서 0이 돼. 아, 그래서 0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비기저 변수로 빠져나간다 그래요. 우리가 0이 되는 어떤 극점에서 딱 0인 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변수가 비기저 변수니까, 아, 요 점에서는 이제 x1이 0으로 딱 고정이 되고, 그 말인즉슨 아, 걔가 이제 비기저 변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전문 용어로 탈락 변수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기저 변수였는데 기저 변수에 약간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비기저 변수가 된다라고 해서 탈락 변수. 그리고 더 이상 값이 0이 아닌 x4가, 그러니까 여기에선 x4가 0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x4가 3까지 증가해서 0이 아니게 되죠. 이제 그런 애들은 원래 0 값을 갖는 애였어가지고 비기저 변수였는데, 이제 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비기저 변수가 아니다. 나는 0이 아닌 값을 가진 변수야. 그래서 이제 그 기저 변수가 되는 거죠. 비기저 변수였던 애가 기저 변수가 된다. 그런 애들을 진입 변수라고 한다. 기저로 진입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번은 극점 2에 대응되는 기저 변수가 바뀌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비기저 변수랑 기저 변수랑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기저 변수는 이렇게 돼. x4, x2가 됩니다. 네, 아까는 기저 변수가 요거였어요. x1, x2였는데 지금 얘랑 바꿔치기를 해서 이제 새로운 기저 변수는 x4, x2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저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요거대로 이제 또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저 변수가 바뀜으로써 그에 따라서 기저 행렬도 바뀌고 비기저 행렬도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한번 요 식을 구하기 위한 그 구성 요소들을 다 계산을 해 놓은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저 변수가 x4, x2니까 이 기저 행렬은 x4에 해당되는 요거 가져오는 거고, x2에 해당되는 1, 0 요거 가져오는 거고요. 다음에 비기저 변수는 지금 이제 비기저 변수가 뭐였냐, x3, x4였는데 여기서 4가 이제 빠지고 x1이 비기저 변수가 됐으니까, 네, 요게 이제 비기저 변수. 그래서 비기저 행렬도 한번 뽑아와 보면은 x3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제 비기저 변수는 순서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x1, x3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x1에 해당되는 거 요거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x3에 해당되는 거 가져와서 여기다 넣으면은 기저행렬, 비기저행렬이 딱딱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행렬 구했을 때 0, 1, 1, 0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계산 직접 한 건 아닌데 줄리아나 그런 걸로 하면 되는 거고, B 인버스까지 구했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B 인버스 B랑 B 인버스 N 하면 되죠. B 인버스 B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만있어. B는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0, 1, 1, 0, 13. 요거는 3, 1, 0, 10. 요게 되는 거죠. B 인버스 B가 그래서 요게 되고, B 인버스 N은 0, 1, 1, 0에 요거 곱해준 거고, 요거를 계산을 딱딱 해보면은 1, 0,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또 기저변수와 비기저변수의 관계를 요식을 통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저변수가 x4, x2라고 했으니까 x4, x2는 b 인버스 b 요거 더하기 b 인버스 n의 마이너스 xn이니까 b 인버스 n은 지금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에 비기저 변수가 x1, x3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3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의 관계를 얻어낸 거고, 요거는 또 요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 거 알죠? 여기에다가 요거 곱한 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그거를 더 보기 좋게 연립 사용방정식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까지 이제 관계를 얻은 건데, 이거는 또 뭐냐면요, 이 직전의 제약식을 또 거기다가 기본 행연산을 해서 변환한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전의 제약식, 그러니까 요 관계식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또 기본 행연산을 막 해가지고 기본 행연산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고, 그거는 또 뭐냐면은 원래 제약식은 이제 요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약식에 이 A, B를 붙여서 만든 여기에다가 지금의 B 인버스, 지금 기저행렬의 역행렬 0, 1, 1, 0 요거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요거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지금 기저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이게 되고, 이건 뭐냐면은 바로 요거다. 1, 2, 0, 1, 0, 1, 1, 0, 3, 10이다. 요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옮겨갈 때 이제 기저변수랑 비기저변수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요 다음에는 가능의 영역 바깥의 극점 3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었는데 지금 3번을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어차피 이 3번이라는 극점은 가능의 영역의 극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심플렉스법을 통해서 이동한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극점은 극점인 거예요. 극점은 극점인데 극점은 극점인데 기저 가능에 해당하는 극점은 아니다. 이건 기저 비가능에 해당하는 극점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무조건 0으로 고정되는 거 하니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교차하는 점에 있는 거니까 x2랑 x3이 무조건 0이다. 그래서 xn 비기저 변수가 x2, x3으로 잡히고 기저 변수는 그 나머지 x1, x4로 잡으면 되는 거고, 요때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기저 행렬
비기저 행렬 딱딱 뽑아낼 수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구해놨습니다. 여기서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럼 요거 구한 다음에는 기저 역행렬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기저 역행렬 구했으면은 거기에다가 요거 곱해서 B 인버스 B 구하고, 기저 역행렬에다가 요거 그 기저 역행렬에다가 이 비기저 행렬 n 곱해서 요거 구할 수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다 구했으니까 요거를 우리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의 관계식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한번 그 연립 선형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를 잘 보면은 이것도 사실 우리 이전에 그 제약식,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제약식 요거였어요. 네. 사실 여기 이전에 있는 거도 되고 그 전에 있는 것도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기본 행렬사 하면 동등하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갖다 치면은 요거를 내가 기본 행연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그거랑 똑같고, 그리고 그거는 또 기본 행렬산이기 때문에 역시 어떤 기본 행렬을 원래 그 제약식에 해당하는 연립 선형 방정식이 앞에 곱해준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건 그 기본 행렬이란 바로 현재의 기본 행렬의 역행렬인 거죠. 그래서 원래 요거 A, B 붙인 확장 행렬 요거에다가 앞에다가 현재 기저 변수에 의한 기저 역행렬 걔를 기본 행렬로서 앞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요거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 요 형태로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x2, x3가 저기 비기저 변수니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은 이거 이제 볼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은 x1은 5고 x4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그런 이제 어떤 기저해에서의 기저 변수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잘 보니까 x1은 5라서 괜찮은데 x4가 마이너스 2랍니다. 근데 우리 LP의 정규형 LP의 제약 조건 중에는 변수들이 다 비음이어야지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기저해는 지금 그 조건을 어긋나니까 사실 기저 비가능해인 거죠. 비가능해. 그래서 그림으로 봐서도 비가능해죠. 왜냐면은 이 안에 있어야지 가능해인데, 얘는 이 밖에 있으니까 일단 가능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저해인데 비가능해인 기저 비가능해에 해당되는 그런 극점이다. 자, 그래서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보충 설명이 있는데, 자, 요 예시에서 변수 2, 3은 기저변수 조합으로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변수 x2, x3에 해당되는 계약 개수 벡터들, 걔네들이 A2, A3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A2, A3.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선형 독립이 아니에요. 그런 선형 독립이 아닌 두 벡터는 2차원 공간에서 기저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2, x3는 우리가 기저변수로서, 그러니까 기저변수에 이렇게 해서 기저변수로 뽑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요 그림을 봤을 때 사실 x1이랑 x4가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극점이 없어요. 그건 이제 시각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1이 0이 되는 그런 직선은 이거였고요. 요거였고, x4가 0이 되는 그 직선은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얘랑 평행선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앞에 예시의 경우에는 사실 기저 가능의 수가 이 변수의 개수 4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 4 콤비네이션 2는 2, 1, 4, 3에서 2는 6이잖아요. 요거보다 이제 적다 이거죠. 기저 가능의 수가 6개보다 적다. 왜냐면은 2, 3 이렇게 뽑으면은 그거 기저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 그 예시로부터 또 어떤 극점에 이제 해당하는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저변수들의 개수 행렬이 단위 행렬을 이루도록 원래 제약식의 기본 행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약식에다가 기본 행 연산을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다는 건 뭐냐면 잘 보면 이 기저 변수들 x1, x2, x1, x2의 개수 벡터들을 모았을 때 단위 행렬을 이루게 바꾼 겁니다. 1, 0, 0, 1 이렇게 모으면은 단위 행렬이 되잖아요. 뭐 이게 순서가 반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0, 1, 1, 0으로 되어 있어도 그러면 또 변수 위치 바꾸면은 단위 행렬 되니까. 자, 그렇게 기본 행렬산을 하는 거. 그리고 기저 행렬의 역행렬 B 인버스를 원래 문제에 A, B 이렇게 붙여놓은 확산 행렬 앞에다 곱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방법 2에 의하면은 어떤 극점에서의 관계식 이 XB는 B 인버스 B 플러스 B 인버스 N 마이너스 XN 요 식은 사실 뭐냐면 요거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방법 2를 보세요. 그러면은 A, B라는 거 앞에 B 인버스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A, B에서 A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는 B랑 N으로 이제 분할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B 인버스 B, N, B 요거니까 요거 해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단위 행렬 되고 이렇게 하면 B 인버스 N 되고 이렇게 가면 B 인버스 B 되니까 요렇게 해놓은 행렬이랑 사실 똑같다 이거죠. 요 관계식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충 설명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대화해도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좀 힘들면은 멈춰놓고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퇴화해인 경우에 극점이 퇴화해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문제에 제약식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x1 플러스 x2가 5 이하고 2x1 플러스 x2가 8 이하고 x1이 3 이하인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는 가능의 영역이 있고 자, 그리고 요거를 정규형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이런 세 개의 등식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등식에 의해서 세 개의 등식을 만들 때 x3, x4, x5라는 이 세 개의 여유 변수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초록색 직선들은 뭐냐면은 요 각각의 변수들 x3, x4, x5가 0이 되는 그런 직선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x3은 0이니까 요 첫 번째 등식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x3에다 0 넣으면 x1 플러스 x2는 5가 되니까 그게 요 직선이니까 x4, x4가 0인 직선도 마찬가지 논리로 그렇게 그려진 거고 그래서 요 상황은 이해를 했을 테고 여기서 한번 극점 1번을 보겠습니다. 극점 1번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지금 x1이랑 x3이 0인 점이에요. 왜냐면은 이 직선에선 x3이 0이고 다 닫고 보자. 0이고 그리고 이 직선에서는 지금 x1이 0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차하는 이 점은 x1, x3이 0인 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비기저 변수로 xn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 지금 1, 3 말고 나머지 2, 4, 5는 기저 변수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잡으면은 이제 기저 행렬, 비기저 행렬, 기저 행렬의 역행렬 다 구할 수 있고 기저 행렬의 역행렬 구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문제의 우변상수 벡터 여기에 이제 살짝 오타가 있는데 요게 이제 8인 거죠. 8. 요거가 우변상수 벡터니까.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 우변상수 벡터 요는 이게 583인데 요거는 B 인버스를 곱해준 거니까 요거 곱하기 이제 우변상수 벡터니까 그걸 계산했을 때 이제 533이 나오는 거네요.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B 인버스를 구하면은 B 인버스 B도 구할 수 있고 B 인버스 N도 구할 수도 있다. 요게 요거 곱하면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해 놨으면은 요 관계식에다가 속속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를 연립 선형방정식 형태 또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쓰면은 기저변수와 비기저변수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연립 선형방정식 형태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극점 1번. 자, 그러면 이제 극점 1을 이탈해서 극점 2로 가고 있습니다. 1에서 요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점으로. 자, 근데 극점 1을 이탈하는 순간 x3은 계속 0을 유지하지만 x1은 더 이상 0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은 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지금 요 선에서는 이게 x3은 0인 이제 그런 선이니까 여기 따라 움직이면 x3은 계속 0이지만 근데 지금 x1이 0인 그런 선을 떠나기 때문에 근데 떠나는데 실행이 가능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x1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딱 봤을 때 x1 이 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x1이 0에서 1로 움직이는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관계식 요거에 의하면은 요게 다름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에 의하면 x1이 최대 3까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x3을 해당하는 0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은 우변이 바뀌면서 좌변에 있는 x2, x4, x5의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x2는 5 빼기 x1이고 x4는 3 빼기 x1이고 x5는 3 빼기 x1이니까 여기서 x1이 몇 가지 증가할 수 있냐면은 지금 3까지만 갈 수 있죠. 왜냐면은 3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은 얘네 둘이 다 0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x1은 3까지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1이 3이 되면은 이 두 개 x4, x5가 동시에 0이 되죠. 3 빼기 3, 3 빼기 3 되니까. 그래서 동시에 0이 되어버린다는 거는 그 비기저 변수가 될 수 있는 현재 기저 변수들이 두 개다. 그러니까 탈락 변수의 후보가 두 개인 경우에 x4, x5가 지금 기저 변수에 있는데 x1이라는 비기저 변수가 x1이라는 비기저 변수가 3이 됨으로써 기저 변수가 되면 x4랑 x5는 0이 된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기저 변수는 반드시 3개여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제약식이 3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우변 벡터도 3차원 벡터가 되고 그 3차원 벡터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저 벡터는 이제 3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저 벡터 3개라는 거는 기저 변수도 3개여야 되니까요. 항상 기저 변수 3개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기저 변수 3개 있는데 셋 중에서 둘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빼내야 되고 하나만 그러니까 탈락 변수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걔를 그 진입 변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x4, x5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x4를 고르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x4를 탈락 변수로 정하면은 극점 2에서의 기저 변수 조합은 이제 원래는 2, 4, 5였는데 4가 빠지고 지금 1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x2, x1, x5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x5를 탈락 변수로 정한다면 2, 4, 5 중에 5가 빠지고 1이 들어가니까 x2, x4, x1이 되겠죠. 자, 근데 사실 극점 2에서는 x1, x2만 양수고 나머지 변수들은 다 0인 그런 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변수가 5개인데 여기에서 x1에 해당되는 3,
그리고 x2에 해당되는 2 그것만 양수고 이 초록색 직선들 이거를 다 지나치고 있으니까 x4도 0이고 x5도 0이고 x3도 0인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점에서는 뭐 x1, x2, x3 이렇게 잡아도 기저변수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극점 2에서를 살펴보면은 사실 기저변수 조합이 세 종류나 있어요. 극점 2에서는 기저변수의 조합을 우리가 세 개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셋 중에 어떤 경우에서든 기저변수들 중에 하나는 0 값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변수 3개가 동시에 0이 되는데 지금 변수가 근데 5개잖아요. 근데 5개 중에 3개가 0이 돼. 그러면 2개만 양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저변수의 개수는 항상 3개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는 0 값을 갖게 된다. 기저해가. 기저해를 이루는 기저변수들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0이 돼. 그렇기 때문에 퇴화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기저해는 퇴화해다. 퇴화해가 뭐였는지 정의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 이론을 보면 기저해에서 0값을 갖는 기저변수가 있으면 퇴화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극점 2에서 사실 퇴화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극점이랑은 달리 3개의 경계선이 하나의 점에서 교차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극점들, 요런 극점들은 사실 2개의 경계선만 교차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3개가 교차를 해서 퇴화해가 발생하는 거고 사실 극점 2라는 거는 이 눈으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점은 하나지만 이 3개의 극점이 겹쳐져 있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저가능해와 극점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극점 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다음 영상에서 제약식과 목적함수의 접목이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